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지난 영상은 병사 반개까지 했죠. 이어서 갑장 대영. 자, 여기서 갑장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일단 한자 한자 보고 갈게요. 갑옷갑. 자, 이거는 뭐 갑부 또 동갑 이럴 때 같은 나이다 이럴 때 쓰이는 자고요. 그래서 장막장. 갑장할 때 장막장자는 장막 이럴 때 쓰고 또 장부 이럴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대할 때 대답한다, 대면한다, 상대한다 할 때 쓰고, 기둥영자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명사형이 없어요. 일단은 그건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갑장대형은 뭘 얘기하냐? 갑장이라는 것은 갑을장이라고 하는데, 한나라 무제 때 진주로 만든 이렇게 내리는 장막 있죠? 그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해서 가불의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 그래서 갑장이, 그리고 여기서는 가불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갑장 대형은 갑장도 기둥 사이에 마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 궁궐의 그 풍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활자대로 써보고 그 다음에 활자를 우리가 육필로 썼을 때 조금 더 멋있고 간편하고 세련되게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거를 이제 흘림체, 행서까지 쓰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활자에는 오른쪽이 올라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모든 액이 수직과 수평밖에 없어요. 그렇죠? 삐진 파이면 물론 각도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땐 그렇게 안 쓴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좀 진하네요. 네. 여기도 사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제가 떨어뜨리는데 붙여서 돼 있죠. 예, 붙여서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안 올라가요. 수평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한 글씨가 오히려 쓰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갑갑류할 때 딱딱한, 그렇죠? 갑옷 할 때도 쓰이는 자고, 이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중심을 잡아 놓고 위에 이 입구 부분을 크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적으로 이것도 똑바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활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안 쓰죠. 크게 합니다. 크게. 그리고 여기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써요. 자, 중심을 잡아 놓는 이유는 내가 설정을 할 때 중심이 있으면은 여기가 중심이구나 그랬을 때 온 길이만큼 가게 이렇게 설정을 자꾸 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감각이 나중에 저절로 몸에 익어서 익숙해지면은 편안하게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붙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위의 공간과 아래 공간을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중심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일단 해 놓고 나서 온 거보다 조금 더 길게 내려가도 돼요. 길이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은 이제 갑옷갑자 틀림없이 딱 끝납니다. 자, 이건 이제 행서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조금 행서로 썼을 때 좀 폼이 더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역시 큰 건 똑같아요. 살짝 못 미치게. 이거보다 짧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길지 않게 하셔도 돼요. 이거는 거의 1대1 정도 세로 길이를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심인기 해가지고 그 천간지지 나오잖아요. 천간에. 그 다음에 지지 자축인묘진사금이 신유술에 해서 12가지 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서화하시는 분들은 자기 낙관이나 이런 거 이제 그 낙관 성지라고 그러죠. 그거 할 때 자기 이름 쓸 때 또 언제 이런 거를 표시할 때 반드시 중요한 글자니까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장. 여기서 보면은 3분의 1, 3분의 2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쓰실 때 잘못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 변 부분이 길이가 오른쪽에 획이 많으면 좀 크게 하시고, 오른쪽이 좀 획이 적으면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쓰시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바짝 붙여서 합니다. 이렇게. 요거 간격 역시 간격 같죠? 여기 짧고 왼쪽이 오른쪽이 살짝 길어요. 그리고 이제 활자에 보면 이걸 한 번에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시면 돼요. 이게 한 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파임을 이 아랫부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길게 좀 여기까지 이렇게 나란히 맞춰줘야지 안정적이다. 자, 활자에는 이게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요 선에서 딱 끝나죠. 자,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설명드리니까 잘 이제 들으시고 인식하시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100번씩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전체적인 중심이 어디다 하는 거를 설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다시 3분의 1로 이렇게 대략적인 설정을 한 칸, 두 칸, 세 칸 나오죠. 그랬을 때 이쪽 그 수건권자는 한 칸, 이 긴장자는 두 칸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랫부분을 수직으로 안 내려고 살짝 좁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세련돼 보인다. 자, 간격도 똑같죠. 이렇게 너무 많이 안 나가게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반드시 붙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긴장자 쓸 때 이 위에 부분을 좀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여기를 너무 꽉 조여 놓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를 길게 하고 아래를 짧게 잡아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오밀조밀 잘 조화가 됐죠. 뚫고 올라가서, 자, 여기선 이 나머지 위가 무거운 부분은 뭘로 보완을 한다? 파임을 좀 길게 빼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은 안정적인 그런 글씨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행서 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행서는 제가 이제 이 설명드린 이 주목으로 쓰면서 설명드린 이걸 가지고 행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체를, 그러니까 폰트를 제가 조사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는 행서와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고릅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건 각이 많이 안 지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힘줬다 힘 빼고 힘줬다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항상 가면서 힘을 빼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돌아오지만 안 되면 천천히 이렇게 끊어서 하셔도 된다. 네. 꼭 행서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 획과 맥락을 다 살려줄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그 댓글로 어떤 사이즈의 붓을 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보통 여기 그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 끝에 여기 지름, 요게 몇 밀리냐를 따지지 이걸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동양붓, 모필붓의 사이즈를 일정하게 규격을 맞춰 놓은 게 아니에요. 또 만드는 사람마다 또 나오는 지역마다 이 미리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통 뭐 5mm 짜리도 있고 6mm, 7mm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냥 보통
우리가 구별할 때는 그래서 대중소 정도로 구별한다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몇 호 그러면은 이게 미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정해진 그런 규칙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대할 때 요거는 왼쪽이 획이 많고 오른쪽이 획이 적죠. 요거는 반대로 잡아 주시면 돼요. 왼쪽을 크게 하고 오른쪽을 좀 작게 쓴다. 사방팔방이 딱 그 틀에 맞췄으니까 활자로 가지고 공부하시기는 쉽지 않죠. 좀 더 이렇게 찍어지고. 저도 되도록이면은 활자 있는 대로 쓰려고 하는데 일단 이건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여기서 요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쪽을 획이 적다고 그래서 뭐 아주 작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좀 좀 넉넉하죠. 넉넉해.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거 역시 이렇게 중심을 잡아놔 보세요. 중심을 잡고 다시 3분의 1 만들고 활자에 보면 요것도 키가 양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쪽 거는 조금 짧고 오른쪽 거는 좀 더 길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변화가 생깁니다. 점도 이렇게 서로 호응되게 찍고요. 여기 좀 길게 가요. 이렇게 길게 가. 훨씬 더 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는 요거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폰트가 모양이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그걸 소개할 거예요. 요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흑토자를 쓰시면 훨씬 더 쓰시기도 좋고 나중에 시각적인 그런 미적 감각도 훨씬 더 살아난다. 자, 요거보다 좀 더 크게 해도 되고 그럼 길이를 좀 길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머지 점도 세로로 안 찍고 비스듬히 이렇게 찍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서 하실 때 공간이 많이 나면 점을 크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형이 이렇게 자형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쓰는 것도 있구나. 우리가 이걸 행서로 왔을 때는 더 생략이 된다. 특히 행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이제 획과 획이 연결되는 건 기본이죠. 자, 위에 걸 기준으로 쓰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살짝 끊어 볼게요. 해서는 길게 빼라고 그러는데 행서는 짧으네요. 그렇죠. 이제 자형의 특성상 길게 하면은 안 멋있다. 자, 여기서 일단 끊었어요. 하나, 둘, 세 번 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끌고 오면서 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와서 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탁 눌렀다가 탁 쳐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은 제가 설명 안 하고 혼자 쓸 때보다는 조금 더 경직되거나 조금 좀 덜 세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방법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둥영자. 이것도 복잡하죠? 이건 반대로 왼쪽이 나무목이고 오른쪽 찰영자 들어가는데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변을 썼는데 방이 훨씬 더 획이 많고 크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크게 잡아 주시라.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게 또 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막 핵이 막 닿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보고서 처음에 저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은 이렇게 글씨를 잘 쓰고 싶어서 막 한참 연습하고 그럴 때 보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근데 이런 자형을 인제 하면서 인제 나름대로 그 규칙이 이제 규칙을 배우면서 그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뭐 거의 뭐 비슷하지만은 좀 세련되게 쓰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그런 그 우리가 활자로 보는 그런 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나무목 같은 경우는 가로액을 길게 하세요. 물론 이 한 칸만 쓰는 거예요. 점 찍은 데까지 밖에 안 하죠. 자 좀 길게 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비해서 아래가 훨씬 더 길죠. 이렇게 빼고. 자 점을 이렇게 찍는데 나무목에서 이 점 찍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방에서 변과 방에서 올 때 그 획의 위치 이런 게 이제 그 좀 좌우가 되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이 공간을 많이 띄는 것보다 좀 더 붙이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쓰실 때. 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영자 자체는 머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선은 맞아지죠. 여기 이 공간을 좁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갈고리 안 달으셔도 돼요. 근데 하게 되면 쪼끔만 살짝만 해 주시고 또 옷 잘 쓰니까 복잡하니까 이것도 요렇게 생략을 했어요. 예 요런 자형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가 과도하게 커지진 않죠. 자 이렇게 써 놨을 때 훨씬 더 짜임새가 있고 좀 멋있어지죠. 기둥영자입니다, 기둥영.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게 그 진주로 만든 그런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니까. 자 인제 행서로 봤을 때도 뭐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나무목만 변화가 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가로액이 먼저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끊어 볼게요. 여기서는 갈고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근데 보통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획을 바깥에보다도 좀 강조를 좀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가 그 너무 강해지면은 그 여긴 더 강해져야 되니까 그냥 조화를 이루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또 내자 알아봤습니다. 이게 병사반개 갑장대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은 궁전 반을서부터 그러니까 궁전이 그 중국의 궁전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를 이 주홍사가 천자문을 쓸 때 그 인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갑장대형까지. 병사반개 갑장대형. 자 인제 병사를 옆에 늘어 놓고 갑장도 기둥 사이에 마주오고 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그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직접 보고 그러니까 비디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금세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거는 얼렁 그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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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시면서 쓰는 방법을 어 익히는 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